안녕하세요, 모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느낌과 감성에 따른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캘리그라피의 특징이 꼭 붓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도 그 표현하는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글씨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선이 곡선이 많죠. 일단 다음 거 한번 써볼게요. 네, 귀여운 글씨고요. 무거운 글씨. 네, 거친 글씨입니다. 제가 지금 4가지 형태를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의 특징으로 보자면 부드러운 글씨체일 때 획은 안쪽으로 가로획도, 유선을, 세로획도 약간 굴려서 쓰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글씨 쓰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획에 대한 이 획 연습을 먼저 하시고 글씨 쓰시면 훨씬 더 그 글씨 쓸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본인이 더 잘 써지는 느낌을 더 받으실 거예요. 자, 귀여운 글씨체는 전체로 보면 처음에 몽똑한데 짧은 자 보시면 짧게 들어가서 굵게 세로획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짧은 선을 가져가는데 끝은 조금 가볍게 들어가고 가볍게 빠지는 선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부드러운 글씨처럼 유선형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으로 모아지는. 자, 무거운 글씨 같은 경우에는 가로획도, 세로획도 전체적으로 튼튼한 글씨체를 색을 가져갔는데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봉에 의한 글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과 끝이 시작점도 처음 천천히 들어가고 마지막도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굵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친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이 중봉선도 쓰시고 그다음에 편봉도 말씀드렸잖아요. 편봉도 같이 쓰는데요. 굵고 그다음에 비백이라기도 하고 갈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선에 대해서 선질이 거칠게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꿔진 선이 아니라 중간중간 하얀 여백이 나타나는 이런 갈필들을 사용해서 쓰고요. 그리고 글씨의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지게 전체적인 거. 그래서 그 속도가 있는 글씨나 아니면 강한 글씨를 쓸 때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면서 전체적 굵기가 굵은 선, 그다음에 갈필을 사용한 선들을 사용하시면 이 거친 느낌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글씨를 쓰시다가요. 그리고 이게 잘 표현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획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 글씨를 쭉 다시 한번 써보시면 좀 더 잘 써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선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에는 부드러운 글씨, 귀여운 글씨, 그다음에 무거운 글씨, 그다음 거친 글씨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빠른 글씨입니다. 앞에 보였던 거친 글씨와 글 꼴의 획은 같아요. 기울기가 있고, 전체적 기울기가 이쪽에 있는데 대신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굵기예요. 그리고 좀 더 갈필을 이용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얇으면서 길이가 많은 글씨, 이런 길이가 있는 글씨 같은 경우에는 광고 카피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글꼴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빠른 글씨체를 할 경우에는 속도감 있게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실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빠른 글씨라고 해서 결코 속도를 빨리 쓰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쓰되 이 전제 선칠에 대해서 기울기나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주는 이 여백에 대한 균등하게 보여져서 좀 더 전체적으로 잘 써지고 편안하게 보여지는 부분도 유의하시면서 천천히 쓰셔도 충분히 이 빠른 글씨의 표현, 사선의 표현, 그리고 세련된 형태를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너무 빨리 쓰겠다고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가독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가독성의 문제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독성이라는 부분은 글씨가 잘 읽혀진다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글씨가 잘 읽혀진다는 건 결국은 반대는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안 읽혀지는 부분은 계속 강조하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 획과 획 사이에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만 가독성이 높아지는데, 좀 전에 보여드린 빠른 글씨를 쓰다 보면 이제 획과 획이 초성과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모아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성, 중성, 종성이 이제 연결되는 흘림체 형태가 이제 빠르게 쓰다 보면 형태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를테면 흘림이라고 쓰는 이 부분이 초성, 중성, 정성이 다 모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굵게 쓰는 획, 만약에 림자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리을과 이와 미음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획이라면 여기에서 이게 흘림으로 갔을 때는 리을이 연결해서 이자에서 미음으로 와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실제 요 리을자에 해당되는 요 부분, 이 미음과 하는 요 부분의 실제 획은 실획이라고 하고요. 이게 연결되는 획은 허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허획이 실획처럼 써지는 형태라든가, 그래서 잘못하면 이 림자가 나중에는 럼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강약, 필압 조절을 잘 하셔서 실획과 허획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흘림체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꼭 전체를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연결해서 쓸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걸 떨어뜨려서 대신 초성, 중성, 정성의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한 어떤 글자 자형, 그러니까 기울기를 준다던가, 아니면 흘림체에 독특하게 보여지는 이제 자약 글꼴들이 있는데, 자음의 글꼴들이 있는데, 이때문에 니을이라든가 히읗이라든가 뭐 피읍 같은 이런 형태 같은 게,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 글꼴이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흘림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려서 쓰기도 하고 아래를 길게 빼기도 하고, 아니면 방향을 전혀 바꿔서 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흘림꼴에 대해서 받침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표현을 한다던가, 히읗자 같은 경우에도 가로로 가는 형태에서 이걸 연결하는, 세로 갔을 때 연결하는, 이렇게 흘림자의 형태가 들어가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살려서 쓸 때 나머지 부분, 옆에 있는 글꼴 같은 경우는 이제 흘리지 않고 띄어는 거죠.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위에 있는 히읗자는 흘림체에 들어가는 이런 특징을 그대로 살리고, 리을도 마찬가지고, 대신 으자고 연결되는 건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잘못해서 연결할 때는 흘자가 홀자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특징을 살리는 거는 가져가되 초성과 중성, 종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성과 실선에 대한 많이 일어나는 가독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글씨 쓰는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도구가 주는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성 표현, 감정 표현에 대한 느낌의 표현에 대한 쓸 때도 그 샘플되는 그 문구나 아니면 단어를 쓰실 때 느껴지는 그거를 먼저 써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면봉입니다. 자, 면봉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죠.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실 글씨 쓰실 때 요 면봉을 쓸 때 면봉이라는 글씨를 쓰는 형태가 이런 직선을 그어보고 세로선을 그어보고 했을 때 전체를 보면 이 처음과 끝이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얘가 쓰는 글씨들은 이렇게 좀 더 동글동글한 귀여운 글씨체가 더 어울려요. 그러면 글자 자체도 귀여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이제 단어들을 많이 쓰면 더 어울리는 형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글자가 쓸 때 이 화산지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종이에 따라서 지금 실제 붓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실제 이 종이가 화산지, 그 외에 뭐 이압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수채화지도 많이 사용하고 일반 종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종이에 따른 질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종이 말고 A4 용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A4 용지에 썼을 때는 이제 번짐이 좀 덜해서 이 도구에 조금 더 먹물이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끝이 몽뚱하니까 붓은 붓에 의해서 운필에 의해서 좀 더 이런 획들을 표현해야 되는 거지만 도구를 사용하면 이 도구 자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글씨 쓸 때 그거를 잘 살려서 쓰면 충분히 좋은 글씨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표현하려고 하는 도구는요, 나무젓가락이에요. 이 나무젓가락은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금 기존의 나무젓가락에서 반을 쪼개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쪼갠 상태에서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이걸 세워서 쓰면 먹물이 많이 안 묻혀졌네요. 자, 나무젓가락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런 아까 솜처럼 면봉에 있는 솜이나 아니면 붓에 있는 그런 털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먹물을 자주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먹물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질감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무젓가락 써도 충분히 나무젓가락의 느낌이 살아나고 또 어울릴 만한 이제 단어들을 써서 표현을 하면 이런 느낌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 끝에 면을 사용해서 썼을 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요거를 옆으로 해서 썼을 때는 어떤가요? 모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날카로운 글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펜을 쓸 수 있는 형태도 돼요. 네, 이런 식의 형태들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일반 펜 형태로 가져가서 예시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귀여운 획을 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빠른 날카로운 획들도 사용할 수 있고, 면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무젓가락은 여러 감성들 중에 제가 여러 감성을 아까 표현했었죠. 그래서 기쁨의 귀여운 글씨체도 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슬픔에 대한, 근심에 대한 부분, 아니면 빠른 글씨, 어떤 면에서는 뭐 분노에 대한 부분도 쓸 수 있고요. 또 나무젓가락 사용할 때 이렇게 그냥 분질러서 원 상태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는 방법은 요거를 분질러서 쓰는 방법인데, 제가 먼저 잘라놓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를 가지고 하나의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네, 지금 아저씨라는 글씨를 썼는데요. 좀 더 강하고, 이게 부러짐에서 나타난 이 그 면의 여러 우연성이죠. 우연에 따라서 이런 비백의 형태, 거친 형태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네, 아저씨라는 옛날 그 영화 타이틀이잖아요. 그거에, 네, 액션씬도 많아서, 네, 이런 이제 뿌려서 이 느낌까지 같이 살려봤습니다. 이렇게 나무젓가락은 굉장히 다양한 표정의 글꼴들을, 획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분식집에서 배달도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뒤쪽이라 좋고 남겨져 있던 거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 글꼴들을 만들어내는 것,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글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거를 글자가 화산지에 썼을 때요, 나무젓가락을. 똑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걸 머금고 있다가 네, 처음에 바로바로 없어지는데, 이런 특징을 살려서 글씨를 쓰는 방법들도 있고요. 물 좀 주시겠어요? 자, 여기 물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번짐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이렇게 번짐을 사용해서 쓰는 것들. 근심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한 것도 있지만, 상념을 표현하는 느낌을 표현할 때는 이런, 예, 먹번짐을 사용한 형태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형태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물과 함께 썼을 때 발목을 통한, 먹번짐을 통한 글자 표현에도 한번, 예, 시도해 볼 만한, 예, 글자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수세미인데요. 마지막이에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요 자체가, 보통은 수세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란색 수세미, 초록색 수세미, 요걸 많이 씁니다. 요 자체가 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친 면을 느낌이 거칠다는 거는 거친 형태의 느낌의 단어들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죠. 우선 요 자체의 단어를 써볼까요? 수세미에 대해서. 네, 굉장히 강하죠? 좀 전에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끊어서 썼던 느낌에서도 더 강한, 거칠고, 그래서 아까 감정선의 다이아그램 원 안에서 두려움이나 분노를 쓸 때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요 넓은 면과 좁은 면, 모서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워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가늘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하는 형태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요 획들이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례를 보는 것처럼 이 주위에 있는 여러 도구들, 아니면
아니면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나무젓가락에다가 실을 묶어서 만든 붓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 붓하고는 또 다른 성질의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붓을 만들어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붓들은 이제 작품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색연필 같은 경우도 우리 어렸을 때 색연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질감을 사용해서 약간 어린이 대상의 글씨를 써야 될 때 사용하셔도 되고, 얘 자체의 느낌을 살려서 쓰는 부분들도 있고, 수세미하고 비슷한 형태의 느낌을 나타내는 게 이제 칫솔들이 있고요. 다 쓴 칫솔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주위에서 이제 뭐 길 가시다가 부러진 나무까지도 주워다가, 아까 나무 젓가락도 있지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감성과 느낌에 대해서 표현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붓으로 표현하는 방법 외에 또 수세미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면봉을 통해서도 표현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요? 재밌지 않나요?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 외에도 주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지나가다 돌멩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팥뿌리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글씨도 한번 써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리고 그 특징을 살려서 어울릴 만한 글씨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글 써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작품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게 좀 더 레이아웃적으로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